오늘은 여러분이 열심히 납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에 깜짝 놀랄만한 숨겨진 혜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비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실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실비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정보이니 오늘 영상은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꼭 챙겨주고 싶은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본인급여 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정도인데 실비는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한 거니까 엄청난 가입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입자 수도 많고 좋은 보험이라는 건 다 아는데요. 문제는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혜택도 못 보고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비보험의 숨겨진 혜택과 활용 방법,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실비를 100%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실비보험 활용 방법은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 치료비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 초과되었을 때 200만원 외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2012년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천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 부담금이 10%면 5천만원을 청구했을 때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제외하고 4,5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는 계산 방법이죠. 근데 자기 부담금 상한제인 200만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적 파산과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건 정말 숨겨진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4세대 실비는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20%니까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 제외하고 2,4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원을 초과한 거니까 2,4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비가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필수 보험이고요. 혹시 1세대, 2세대 실비라서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평생 가져가야 할 필수 보험입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비보험 활용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엔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료를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개인 실비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나의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해진 거죠. 또한 단체 실손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실비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개인 실비보험이나 회사 단체 실비보험이나 중지시키고 싶은 거 하나는 중지시키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셨을 겁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개인 실비 납입 중지 조건은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체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실비 있으신 분들은 꼭 메모나 영상 스크린샷 하셔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납입중지 설명을 해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납입중지 하지 않고 단체 실비, 개인 실비에서 둘 다 보장받으면 되지 않냐라고요. 그래서 비례보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경우 단체 실비보험에서 2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1천만 원, 개인 실비에서 1천만 원, 이렇게 합산 2천만 원 보장을 받는 거예요. 실비는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보장이 두 배가 아니라 비례보상으로 반반 보장받습니다. 그러니 두 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하나는 중지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단체 실비를 유지하고 개인 실비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50대쯤 퇴직하기 전까지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따로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50대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으로 약 복용을 하고 있을 확률도 높고 그 외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 개인 실비를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퇴직하시는 날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 보험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5년간 단체 실비를 가입했었고 보험금은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셨어야 하고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10대 중대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실비가 없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이니까요. 세 번째 실비보험 활용 방법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 납입 중지 기능인데요.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불필요한 실비보험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원, 여권 사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 중지 기능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보험과 실손보험을 똑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에 실손보험 납입 중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환급 받으실 분들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 받고 납입 중지하실 분들은 납입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적으로 나가실 분들이라면 꼭 체크하고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비보험 활용 방법입니다. 보험가입을 완벽하게 다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앞으로 암보험이나 이대진단비보험, 수술비보험, 간병인보험 등 가입해야 될 보험들이 많이 남아있거나 보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금 청구를 보통 언제 할까요?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보통 병원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청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바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비보험이 A 회사 실비인데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을 가입할 때 B 회사, C 회사, D 회사 등이 나의 실비 청구 이력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비가 있으니까 감기나 위염,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등 기타 질환 등으로 병원을 자주 가고 보험금 청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에 보험가입 심사를 넣으면 실비 청구한 이력이 전부 나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 자주 아프네. 손해율이 높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특히 도수치료, 물리치료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를 가입시켜 줄까요? 안 시켜줍니다. 이 사람은 암진단비만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도수, 물리치료 받은 부위에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특약은 가입을 막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급해서 청구를 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잘 모아두셨다가 보험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한 번에 청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병원 간 거 청구 안 하면은 어차피 보험회사가 모르니까 청구 안 한 거는 고지 안 하고 가입하면 되겠네요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보험금 청구를 천천히 하라는 것은 굳이 보험 가입 전에 불필요한 기록을 남기지 말자는 얘기고요.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고지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전부 다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신 이력, 최근 1년 이내에 검사로 인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 받으신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받으신 적,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적,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으신 적,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위염으로 진단받아서 약 처방을 30일 이상 받았는데요. 한 일주일만 먹고 더 이상 안 먹고 다 버렸어요. 실비 청구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지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고지 대상이에요. 약 처방을 받고 일주일을 먹든 2주일을 먹든 버리든 간에 30일 이상 처방을 받은 거면 고지 대상이고 보험회사는 30일 복용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듯 실비를 청구하건 안 하건 고지 대상이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3년 전에 6회 받으셨어요. 그럼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5년 이내 동일 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하셨다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고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비 청구를 6번 다 하셨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할 때 조회가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이유로 청구를 했냐? 어느 부위냐?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 특약 삭제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보험료 오르는 할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비 청구는 보험 가입 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를 보험 가입을 위해서 모아두셨다가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입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꿀팁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 외에 다양한 실비보험 활용 방법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 곳에 공유하시고 메모하시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비보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1순위 보험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좋은 기능도 많으니까 실비가 없다면 꼭 준비하시고 실비가 있는 분들은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김영웅의 보험노트는 여러분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상품을 비교하고 설계하며 약관 분석을 통해 정말 좋은 보험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컨설팅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나 영상 고정 댓글에 상담방 링크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